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특검의 조사를 일체 거부하며 구치소에서 버티기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구속 자체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이로써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특검은 강제 구인에도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또 한 번 법기술을 써가며 특검과의 대면 자체를 철저히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특검이 미국에서 온 부정선거론자의 접견을 불허한 데 대해 어리석은 짓이라고 화를 내는 자필 편지까지 띄웠습니다. 이 진전 없는 대면 조사 상황은 잠시 뒤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고 먼저 국회 인사청문회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논란이 거셌던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늘 열렸는데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을 놓고선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지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희령 기자입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딸의 불법 조기 유학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불법인지조차 사실 인지를 못했습니다.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저의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 후보자의 사과에도 야당 의원들은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에 부적합하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2006년 기준으로 본인 자녀가 됐을 때 1인당 6천만 원 정도입니다. 후보자 자신이야말로 부의 세습에서 교육의 세습을 완벽하게 이루신 후보자입니다. 야당은 공교육 분야의 전문성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법정 수업 일수가 며칠인지 아시죠?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적절한 것이죠? 교육자료, 교과서? 제가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보다 반면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등 연구 부정 의혹에 대해선 적극 해명했습니다. 앞서 후보자가 제자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면서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대부분의 연구가 학생이 학위 논문을 하기 전에 제가 국가 연구 프로젝트로 수주해서 연구 책임자로 수행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1저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요. 이 후보자는 이공계 연구의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보도된 의혹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신뢰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카피킬러는요, 모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지만 돌려서 그냥 나오는 거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도 많다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충남대 총동창회를 비롯해서 전국의 국공립대학 총장협의회 다수의 교수 집단들이 지지 성명을 냈고. JTBC 이희령입니다. 박정훈 대령과 김성훈 전 차장. 윤석열 정부에서 정반대 의미로 큰 주목을 받은 이들입니다. 하지만 내란에 혼돈이 가시며 결국엔 이들도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날 한 사람은 자신이 주장해온 진실을 밝힐 기회를 얻었고 다른 사람은 만장일치로 파면이 결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최상병 특검에 출석한 박정훈 대령 소식부터 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참고인으로 특검 조사를 받으러 나선 길 박정훈 대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이 시작된 VIP 경로에 대해 이젠 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 경로가 시작점이니까요. 이제 그 부분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이 됐으니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는 19일 최상병 2주기를 언급하며 특검에서 진실을 규명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정확하게 규명이 안 되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긴 하지만 책임이 있는 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2일 상부 지시를 어기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했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됐습니다. 동시에 항명 혐의로 군 검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았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를 명백히 거부합니다. 적법하게 경찰에 이첩된 사건 서류를 불법적으로 회수하였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지난 1월 군사법원은 박 대령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너의 죽음에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멀기도 하고 험하기도 할 것입니다.
군검찰은 항소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며 무죄가 확정됐고 지난 11일 약 23개월 만에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복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상병 죽음의 진실을 밝힐 특검에 출석한 겁니다. 박 대령은 오늘 복귀 소감에 대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며 다시 군인으로서 주어진 소임에 충실하겠다고 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수사 중인 건진법사 의혹 관련 JTBC의 단독 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건진법사가 통일교 전 간부에게서 김 여사 선물로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직후 이 간부에게 잘 전달됐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로 파악됐습니다. 건진법사는 뒤늦게 이게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자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전후인 2022년 4월과 7월 사이 통일교 당시 세계본부장 윤모 씨는 건진법사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여러 차례 고가의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당시 가격으로 2천만 원이 넘는 샤넬백 2개가 4월과 7월에 각각 전달됐고 이는 다시 김 여사의 최측근 비서 유경옥 씨에게 건네집니다. 그리고 영국 브랜드 그라프의 목걸이도 이즈음 건진법사에게 전달됩니다. 2022년 7월 29일 윤 씨는 건진법사에게 이번엔 여사님께 고가의 선물을 준비했다 메시지를 보냅니다. 당시 가격 6,220만 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로 모델명도 함께 메시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인 8월 1일 윤 씨는 잘 전달됐냐며 여사로부터 뭐라 말씀이 없으시냐 묻습니다. 이에 건진법사는 잘 전달됐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씨가 보낸 또 다른 선물인 천수삼 농축차에 대해 윤 씨는 김 여사가 물건 잘 받았다더라, 건강이 좋아지셨다고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건진법사에게 보낸 바 있습니다. 선물을 보낸 뒤 두 사람이 김 여사의 반응을 공유해온 것을 알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약 1년 4개월 뒤인 2023년 11월 디올백 수수 논란이 불거지자 윤 씨는 목걸이를 아직 갖고 계신 걸로 안다, 돌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건진법사는 만나서 얘기하자고 답했습니다. 건진법사 측은 당시 윤 씨를 만나 사실 이사 다니면서 잃어버렸다고 말했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도 목걸이를 잃어버렸다 진술한 건진법사 측은 윤 씨에게 잘 전달했다고 말한 이유를 추궁당하자 광 팔려고 거짓말한 것이라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특검은 목걸이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김용현 전 경호처장 관련 의혹이 또 있습니다. 지난해 JTBC는 이른바 멋쟁 해병 단체 대여방 참가자가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용현 전 처장을 언급했다는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보도 이후 김 전 처장 측이 이 참가자를 고발한 뒤에 언론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받아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순직해병특검이 나흘 전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고발장입니다. 고발인으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가족인 김모 씨가, 피고발인으로 송모 씨가 적혀 있는데 송모 씨는 구명로비 의혹이 불거졌던 멋쟁 해병 단톡방 참가자 중 한 명입니다. 고발장이 접수된 시기는 김 전 처장이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입니다. 임성근 사단장 구명의 배우는 김용현 경호처장이다. 군 인사를 김 처장이 좌지우지한다는 등의 송 씨의 발언들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모든 배경에는 지현 경호실장으로 있는 김용현이 있잖아. 군 인사와 군 문제와 군 관련 거의가 다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그러더라고.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자 지난해 11월 돌연 고발을 취소합니다. 조건으로 송모 씨에게 양해서를 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언론과 주변에 구명로비 배우가 김용현 처장이라는 등의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입모금용으로 하면 자기에게 나쁜 일이 그렇네요. 나아가는데 불리한 증언이나 불리한 얘기를 할까봐 그런 거니까. 멋쟁 해병 단톡방은 당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로비를 한 통로로 의심받아 왔습니다. 이 고발장과 양해서를 확보한 순직해병 특검은 조만간 김 전 처장을 불러
왜 구명로비와 관련해 입막음을 시도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최근 경기 화성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담임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학부모는 자신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떻게 괴롭히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발언들 직접 들어보시죠. 김휘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3일 초등학교 4학년 담임 A씨는 몸이 아픈 학생을 조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데리러 온 아버지 B씨가 아이가 혼자 내려왔다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B씨는 담임 A씨를 교문으로 불러내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닷새 뒤 담임 A씨는 학부모가 볼 수 있는 학급 소통망에 교사에 대한 폭언을 자제해달라는 글을 게시했고 이에 B씨는 다시 학교를 찾아와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아버님께 정보를 제공해드렸습니다. 최대한 하는 게 그게 한계라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 뭐 기본적인 능력도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거네. 교사는 고통을 호소했지만 학부모는 물건까지 집어던지며 몰아붙였습니다. 이따위로 또 홍대에 갖고 왔어요. 저도 주말 내내 열받아서 잠 못 잤고요.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저한테는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숨이 잘 안 쉬어져서. 아니요, 저 당신이랑 얘기하러 왔어요. 당신 때문에 이게 문제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너무 힘듭니다. 못 나가. 이래서 나온 걸 얌전하게 뭐 존중하라나? 나는 상대가. 야, 1시간 동안 정말 진짜 갖대랑 부수고 싶은 거 참았어. 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괴롭히면 이 사람을 말려 죽이는지 알아요. 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기 위해 병가를 냈습니다. 도대체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어떻게 했으면 여기까지 일이 오지 않았을까?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고 혼자서는 나갈 수가 없어요.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했던 학교가 더 이상 안전할 수 없다는 생각이 아이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고 들었는데 너무 보고 싶고. 학부모 B씨는 JTBC에 당시엔 화가 나 폭언을 하고 수첩을 던졌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선생님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다만 공무원으로서 갑질을 한 게 아니라 같은 공무원으로서 이해한다는 취지였다고 전했습니다. JTBC 김희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